네, 푸르고 아름다운 형원의 시, 저와 돌랑이들이 함께 공감하고 감동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최다정의 안온한 시간. 자, 어떤 고민 사연이 도착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 3648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다정님. 고민이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이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그때 일을 후회하고 미련을 갖게 돼요. 체리도 그럴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과거에 얽매이게 될 때 사실 저는 이제 전형적인 인프피로서 과거에 굉장히 많이 얽매여 있어요. 저도 사실 긴 시간을 뭐 살아보진 않았지만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바꾸고 싶은 과거는 따지고 보면 너무 많아요. 이게 일할 때 실수한 것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에서 실수할 때도 있을 거고, 정말 사소한 거면 내가 웃기려고 장난을 쳤는데 분위기가 너무 싸해졌어. 뭐 그런 실수도 있을 거고. 바꾸고 싶은 과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어느 누구가 완벽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겠어요. 이런 실수는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당연한 현상인데,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내 지금 현재에 반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내 지금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게 말은 쉽죠. 그렇게 안 하기. 근데 그거를 바꾸려고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내 지금의 삶에 나한테 반영시키지 말자. 이거를 10번 반영시켰다면 지 나는 이번에 8번만 반영시키자. 2개는 버리자. 잊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면 정말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공부하고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호댁 막내 김은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체디에겐 체디만의 행복해지는 비법이 있나요? 저도 체디와 같은 인프피인데 밖에서는 항상 체디를 본받아 다정하게 굴다가 집에만 오면 우울해요. 체디도 이런 적이 있나요? 나의 우상 체디는 이런 순간을 어떻게 풀어 헤쳐나가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음, 밖에선 다정하게 굴다가 집에 오면 우울한 거. 음, 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음, 제가 작년, 재작년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 너무 행복해. 너무 재밌게 놀다가 그냥 딱 사람들과 헤어지기만 하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눈물이 막 계속 나오고. 막 계속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들도 이런 저를 알고 막 자주 와 가지고 계속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계속하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가고 나면 허한 거야, 마음이 너무. 딱 지금 저랑 비슷한 상황 같은데, 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가 행복하고 내가 괜찮아야 밖에서도 다정하고 하는 거지. 이게 밖에선 다정하다가 집에 오면 우울한 게 사실 그게 행복하고 다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계속 다른 걸 했어요. 다른 걸 찾아냈어.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안 빠져들게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 골프를 치거나, 뭔가 본인만의 뭐 작업을 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인프피가 그렇잖아요. 이게 한번 뭐 이게 나뭇가지를 타게 돼 버리면은 나무가 수백 가지를 쳐요, 자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끊어내야 돼. 중간에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끊냐? 집중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저는 운동을 좀 추천드려요. 제가 운동을 하고 그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뭐 과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뭐 요즘엔 운동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면서 본인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면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우울한 감정이라는 게 사실 이게 누가 얘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 저도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런 방법을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거니까 다른 거 운동이라든지 가벼운 조깅이라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사연입니다. 4716님 사연입니다. 네, 저는 매번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요즘 새로 세운 목표는 다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반대되는 무뚝뚝한 성격과 말투 때문인지 너는 안 그렇게 생겨서 차갑다 라는 말을 종종 들어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체디는 어떤 상황일 때 다른 사람에게서 이 사람 참 다정한 사람이네 라고 느끼나요? 그리고 체디의 다정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유전인가요? 노력인가요? 다정함의 최고봉인 다정왕 체디의 조언이 듣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생긴 걸 탓하고 싶진 않지만 주변에서 굉장히 차갑다, 무섭다, 쟤 기분 안 좋니? 이런 말들을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이 들어왔고 연습생 때도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저한테 팀장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야, 너 집에 가고 싶니? 표정이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난 너무 열심히 춤추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남들이 보는 거 이미지를 크게 신경 안 쓰게 됐고 다정함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잘해 주고 이렇게 뭐 그런 것보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거 사실. 저는 사소한 게 다정함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은 툭툭거릴 수 있고 표정은 정말 '나 뭐 잘못했나?' 할 수 있는 표정이어도 사소한 거를 하나 챙겨 줬을 때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그런 게 느끼는 게 따뜻한 다정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다정함은 노력이에요. 네, 유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 정말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러워요. 부끄러운데 인성이 좀 좋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뭔가 나쁜 짓을 하진 않았어요.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 인성이 아니라 조금 더 쌀쌀맞고 좀 차가웠기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음 내가 좋아하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조금씩 챙기게 되고 그리고 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나를 정말 바라봐 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그전엔 없다가 이런 좀 과한 사랑을 받으니까 넘치는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그럼 나도 이만큼 더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걸 좀 배우게 해준 게 팬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소한 거 챙겨주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분은 따뜻할 것 같습니다. 네, 최오도님, 최오도님. 좋아하는 책의 구절을 체디가 읽어주고 또 체디만의 답변이 듣고 싶어 보내봐요. 여자는 달을 보며 말했다. 오래전 일본 소설가 하나가 쑥스러웠던지 I love you를 오늘 달이 참 밝네요 라고 번역했대요. 남자는 귀엽다며 웃더니 오늘 참 달이 밝네 라고 말했다.
이 글처럼 만약에 체디가 I love you라는 말을 번역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요. 체디 오늘 달이 참 밝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만의 답변. 음, 저는 I love you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인프피는 말 안 해주면 잘 몰라. 표현해줘야 돼. 말 알아먹게 해줘야 돼. 음, 달이 참 밝네요 하면 할 수도 있어. 그래서 I love you,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I love you 했는데 쑥스러웠던지 오늘 달이 참 밝네요 라고 번역했다는 게 정말 아름다워요. 딱 이 아름다움 느끼고 나는 I love you. 자, 그리고 세봄님 사연입니다. 항상 체디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글귀를 하나 살포시 놓고 갑니다. 누군가 너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거야. 그 애는 나의 제목 같은 사람이라고. 모든 걸 제치고 언제나 맨 앞에 놓일 문장이라고. 이런 정말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야, 그 애는 나의 제목 같은 사람. 모든 걸 제치고 언제나 맨 앞에 놓일 문장이라고. 정말 너무 이렇게 생각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 답변을 우리 세봄님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몬베베는 저한테 마침표입니다. 아, 제가 살아가고 어,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목표는 몬베베고 그 끝이 몬베베이기 때문에 마침표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몬베베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이 비가 지금 이 시기에 불안함과 아픔도 씻겨줄 것만 같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 시간들이 이 비에 모두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어. 싫어하던 비가 이번만은 좋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써봤는데 제가 이 글을 이제 제가 언제 썼냐면 가사 이제 쓰잖아요. 가사 쓸 때 메모장에 지금 막 생각나는 것들 막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까 하다가 이제 뭐 책도 있고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화도 있고 거기서 본 글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몬베베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게 내가 직접 쓴 거를 들려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글을 선택을 했고요. 어, 아까 처음 들었던 Mercy라는 가사에도 나와요. 이 비에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언제 처음 봤냐면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팬분들께 몬베베가 이제 저희 팬카페에 글을 써주셨어요. 형아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여기에 너가 가지고 있던 힘듦, 슬픔, 아픔 다 씻겨 내려가 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글을 보고 제가 그때 조금 이제 기분이 그랬던 게 정말 이 힘들고 조금 안 좋았던 생각들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너무 좋다. 그래서 꼭 이 글을 뭔가 나도 되돌려주고 싶다. 그래서 그 써주신 분에 대한 답변이고요. 사실 내가 느꼈던 감정만큼 나랑 똑같은 감정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덜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내가 받았던 위로를 다시 한번 나만의 표현 방식으로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글 한번 써봤습니다. 어, 또 요즘에 시국도 그렇고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엊그제도 비가 왔는데 그
마음이나마 조금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비를 싫어하는데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비에 대한 생각을 해 봤어요. 비에 관심도 없다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비를 한번 쳐다봤고, 처음으로 '비는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계기였는데, 몸베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조금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